자신감은 인생에 있어 중요하다.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하다. 하지만 만약 그 용기가 자연에게 향했을 땐 예상치 못한 재앙으로 돌아온다. 1982년 4월 26일 미국 콜로라도 산꼭대기에 위치한 케이브 오브 더 윈드라는 동굴에 있는 놀이공원이 있다. 이곳은 이름에 걸맞게 동굴 탐험 등 다양한 투어를 제공하며 짚라인과 루프 코스가 마련되어 있는 동굴 속 놀이공원이다. 이런 특이한 체험을 제공하는 놀이공원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의 모험심을 자극하곤 한다. 하지만 21살의 청년 제임스 메이는 케이브 오브 더 윈즈는 어린애들이나 가는 곳이라 생각하였다. 제임스는 어릴 적부터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어떤 도전이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심지어 자연조차 자신의 의지 앞에서는 굴복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하여 그는 친구들을 이끌고 케이브 오브 더 윈즈 인근에 위치한 후카코 동굴로 향하였다. 당시 후카코 동굴은 완전히 탐사되지 않은 동굴이었고 좁은 통로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찾는 곳은 아니었다. 자존심 강한 제임스가 이곳을 찾은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자존심은 새로운 모험에 나설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위험을 무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다. 친구들 역시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준비물은 터무니없이 단출했다. 낡은 셔츠와 청바지, 무릎 보호대, 그리고 손전 등 주머니 속에는 여분의 배터리 몇 개가 전부였다. 물도 음식도 챙기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었다. 이 정도쯤은 아무렇지 않다는 오만한 확신이 만들어낸 선택이었다. 동굴의 입구에 들어서자 차갑고 눅눅한 기운은 숨을 막히게 했고 터무니없이 좁은 통로는 그들을 압도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공기를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제임스는 물 위의 선두에 서서 당당히 나아갔다. 친구들은 그런 그를 말없이 따라갔다. 몸을 웅크린 채 좁은 통로를 지나야 했고 차가운 돌바닥은 무릎과 팔꿈치를 계속 긁어댔다. 점점 피로가 쌓이자 친구들 사이에서 불만이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더 천천히 가자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빨리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임스는 친구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계속해서 깊숙한 곳으로 무리를 이끌었다. 그 태도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친구들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렇게 제임스와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말다툼이 시작되었지만 이 말다툼은 곧 큰 언쟁으로 번지고야 말았다. 그는 자신이 리더임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에 거친 말을 내뱉었다. 그리곤 스스로 길을 찾겠다며 무리에서 이탈해 어둠 속으로 홀로 걸음을 옮겼다. 제임스는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는 착각 속에서 자신만만하게 전진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갈수록 동굴은 그의 감각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불빛이 닿지 않는 벽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고 작은 발자국 소리조차 과장된 메아리로 되돌아와 그의 긴장을 더욱 높였다. 이 동굴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했다. 계속해서 왔던 길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돌아가면서 손전등으로 이리저리 비춰보지만 입구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제 제임스는 불안감을 넘어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 손전등의 배터리는 무한대가 아닌 것을 그도 알고 있다. 잠시 멈춰 최대한 정신을 집중했다. 내가 어디로 온 거지? 이 통로는 왔던 곳이었나? 최대한 생각해내 손전등에 배터리 수명이 다하기 전 탈출하려 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걸어간다. 그러는 중 자꾸만 새로운 지형이 그를 맞이한다. 거기에 더해 더 최악인 상황이 닥쳐온다. 손전등이 꺼진다. 단 1cm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 그는 촉감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라이터가 있었지만 물기 때문에 켜지지 않았다. 팔을 앞으로 뻗고 천천히 간다. 손에 동굴 벽이 닿으면 옆으로 더듬거리며 통로를 찾는다. 이런 상황에 입구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렸다. 결국 지친 그는 젖은 바위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다. 제임스는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그제야 실감했다. 그의 얇은 셔츠와 청바지는 냉기를 막지 못했다. 젖었던 라이터가 어느 정도 말라 켜보지만 이 정도로 추위를 막을 수는 없다. 순간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태우는 것이다. 그렇게 제임스는 셔츠, 무릎 보호대, 다 쓴 배터리 하나하나 차례로 불태웠다. 이마저도 불꽃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은 것은 그가 입고 있는 바지와 운동화뿐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차피 이 옷들은 추위를 막을 수 없다. 이것들을 다 태우고 나니 제임스는 이제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누웠다.
하루가 지났다. 그는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진흙을 먹기도 하고 동굴 벽에 맺힌 물방울을 섭취하기도 했다. 배고픔과 저체온증은 서서히 그의 정신을 무너뜨려 환각까지 보이게 되었다. 이상한 장면이 머릿속에 펼쳐지며 현실과 환상에 뒤섞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한편 밖에서는 그의 상황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친구들은 그가 고집을 꺾고 곧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일요일이 지나도 제임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서야 친구들은 다시 동굴로 들어가 제임스를 찾으러 다녔으나 그들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어머니가 보안관 사무소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색을 시도했지만 5시간에 걸친 수색에도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동굴은 방대하고 숨겨진 통로는 너무 많았다. 구조대마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월요일 정오 한 사람이 나섰다. 후카코 동굴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니 포스터였다. 그는 TV로 제임스의 실종 소식을 접하자 동굴을 찾아왔다.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좁고 험한 통로를 스스로 들어갔다. 약 1시간 정도 기어가던 바니 포스터는 손전등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제임스의 흔적이었다. 그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니 바위 더미가 쌓인 작은 공간에서 미약한 기침 소리를 들었다. 그곳에 제임스가 쓰러져 있었다. 제임스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며 의식은 희미했다. 살아남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태워버린 흔적이 주변에 남아있었다. 포스터는 에너지바와 물을 건네며 그를 부축했고 천천히 동굴 밖으로 이끌었다. 제임스는 54시간 만에 동굴에서 구조되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탈수와 저체온증, 극심한 탈진으로 위태로운 상태였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몇 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긴 회복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오만이 불러온 결과를 곱씹을 수밖에 없었다. 동굴은 그에게 잔혹한 교훈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목숨을 위협한 시련이었고 동시에 누구보다 값진 겸손을 남긴 경험이었다.